안녕하세요. 산문정치철학 김카레입니다. 서양 철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는 플라톤입니다. 그리고 서양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우화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입니다. 오늘은 이 동굴의 비유가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우화라는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보이는 세계와 불변하는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우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는 해석이지만 그 우화가 주는 메시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미있는 해석도 아니죠. 이 우화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훨씬 흥미로운 해석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동굴의 비유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죄수처럼 동굴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다리와 목이 묶여 있고 동굴 안쪽 벽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 뒤에는 모닥불이 있고 모닥불 근처에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체와 인형을 그림자로 만들어 죄수들에게 보여줍니다. 묶여있는 죄수들은 뒤를 볼 수 없고 비추어진 그림자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가 실제 물체인 줄 알고 뒤에서 나는 소리도 그림자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죄수들 중 한 명이 풀려납니다. 모닥불을 보고 눈이 아파 눈을 찡그리고 있는데 누군가 그를 강제로 동굴 밖까지 데리고 나갑니다. 처음에는 태양의 빛을 보고 눈이 아파 짜증을 내지만 점차 적응하고 이내 달과 별 그리고 태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시 동굴로 돌아와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눈이 아직 어둠에 적응을 하지 못해 잘 보지 못합니다. 죄수들은 풀려나서 바보가 되었다고 그를 놀립니다. 그리고 풀려난 사람이 죄수들에게 동굴의 모닥불과 실제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자 죄수들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이 우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널리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보이는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은 우리의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계와 이성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감각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불완전한 세계입니다. 반면 이데아의 세계는 변하지 않고 완전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감각의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나무라는 원형 혹은 이데아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보는 나무들은 이 이데아 나무를 불완전하게 재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데아의 세계는 이성, 그러니까 철학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굴의 비유는 우리에게 교육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교육이란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을 바꿔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방향, 즉 진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자 철학의 목표입니다. 플라톤은 좋은 스승이란 새로운 정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우화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때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굴의 비유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인데요. 일반 철학에선 다루지 않지만 정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가 나오는 국가론을 집필하기 직전에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사형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을 결혼시킨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는데요.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식을 질문하여 의심하고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일은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굴로 돌아간 철학자는 죄수들에게 놀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살인의 위협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추구한다고 믿는 학자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허상이다. 한글은 불완전한 문자다. 독도는 사실 우리의 땅이 아니다. 이 주장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는 상식들을 도전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잠깐 불편함을 느끼셨을 텐데요. 그 불편함의 이유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불편했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혹시 틀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불편했을까요? 이 예시가 적절한 예시들이 아닐 수는 있지만 플라톤은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 그리고 철학을 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상식에 도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살인 충동까지 느끼게 하죠. 그러니까 철학을 한다는 것은 때때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기 인생에서 탄압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학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답을 알기 위해서는 플라톤의 국가론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플라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제들을 다루기 위해 플라톤의 국가론을 몇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 제작하려는 기획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시작할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